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튼튼한 사회 실력. 안녕하세요. 영양 만점 사회 손쌤입니다. 자, 오늘의 영양 만점 사회는요. 바로 새로운 내용입니다. 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법의 의미와 역할,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실은요. 이 법, 새로운 법을 배우지만 인권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요. 자, 오늘 이 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핵심 영양소들 챙겨가 봐요. 오늘의 핵심 영양소는요. 생활 속 법, 강제성, 법과 도덕의 차이, 식품위생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법, 범죄자, 형사, 재판,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나요? 우리 TV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드라마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영화에서 보면 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판사의 판결 내용이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그런 사실들과 좀 연관이 많이 되어지죠. 자, 하지만 실은 법은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다양한 법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면 항상 이것부터 하죠. 뭘까요? 운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진 않죠? 뭘까요? 안전띠 매기. 그렇죠. 자동차를 타면 항상 어른들이 확인을 하시죠? 안전벨트는 잘 맸니? 안전띠를 맨 거지? 맞아요. 이 안전띠를 매는 것,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바로 파란불일 때 건넙니다. 자, 이렇게 도로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만약 도로 위에서 정해져 있는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도로가 혼란스러워지고 자동차와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들이 운행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전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자동차들도 편안하게 질서 있게 운행되기 어렵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요? 도로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규칙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이 규칙을 법으로 만들어두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럼 법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법은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입니다. 강제성. 바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걸 말해요.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잘 지키겠죠. 자,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재를 가하면서 이 강제성이 계속해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 이를 어겼을 때는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그와 함께 법은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 법이 바뀔 수도 있고요.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2014년부터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뒤쪽에는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은 자동차는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는데 이 뒤쪽에 아이들이 이제 있는 것을 자동차가 보지 못해서 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요즘은 어린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또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갈 때 통학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 법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가 위험해지지 않고 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법을 바꾼 것이죠. 자, 법은 도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제재를 받는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다릅니다. 자,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등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을 말해요. 웃 어른을 보면 인사를 드린다거나 또는 친구에게 양보한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도덕이죠.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 학교에 물건을 훼손하는 것.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지키지 않을 때에는요, 범칙금을 내거나 사회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어긴다고 해서 제재를 받진 않는 상황. 형제끼리 다투는 것,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지 않는 것, 이웃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 것.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동생하고 형하고 너무 싸우네. 또는, 아니,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더니, 아휴, 저 녀석은 인사성이 없구만. 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죠. 하지만 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덕과 법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 한번 비법 정리해 볼까요? 자, 법은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 어겼을 때는 제재를 받아요. 법이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할 때에는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은 제재를 받지만 도덕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우리 생활 속의 법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경우들은 참 많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서 적용되는 법 가운데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품위생법이요, 선생님? 네, 식품위생법이요. 자,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학교 급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는 곳에서는 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중독 등의 예방과 음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숙사,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식당들은 모두 다 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보면은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칼슘과 같은 다양한 영양이 성분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식단들이 제공이 되죠. 학교 급식 참 맛있겠던데요. 그래요. 또한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생사분들의 이 복장을 보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이제 복장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또 음식도 이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 장갑을 끼고 조리를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달 보면은 월 초에 한 달 동안 어떤 식단이 우리에게 제공될지 그 정보를 주고 있죠.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유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시설 36곳 적발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에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초, 중, 고등학교 급식시설,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 업체 등 총 7,577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학교 총 36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학교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 제대로 된 식품위생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나라에서 확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곳이라고 하면 행정 조치를 내려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은요, 식품위생법 말고도 많습니다. 바로 학교, 가정,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이 되며 우리 사회의 많은 일들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나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있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저작권법도 있습니다. 음악, 영화, 출판물 등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에 해당해요. 이러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고 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함께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법이에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의 나라에서 이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들이 생겼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 자, 이것은 이제 옛날 성서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 누구도 돕지 않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바로 여기서 따온 법인데요.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데에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해요.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각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누군가가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거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크게 맞고 다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보고만 있는다거나 자,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라도 돕도록 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배운 내용, 비법 정리해 볼까요?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식품위생법은요,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나 불량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요. 저작권법은 음악이나 영화, 출판물 등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제 후식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후식 퀴즈는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노력을 물어봤었죠.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답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후시 퀴즈는요. 법이 도덕과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법은 국가가 만든 땡땡땡이 있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국가에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땡땡땡. 도덕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겨도 국가가 제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겼을 경우 국가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범칙금을 낼 수도 있고요. 사회봉사를 하거나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땡땡땡. 이 세 글자가 뭔지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요. 영양만점 사회 꼭 바로 찾아와 주세요. 안녕.